반갑습니다. 이투스 수학여행 차연입니다. 이제 수능 직전에 가장 중요한 모의고사인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과목별로 울고 웃는 학생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특정 과목 잘 나오고 특정 과목 좀 아쉽고 전체적으로 조금 뭐 아쉬운 경우도 있고 또 잘 나온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나머지 시간을 잘 할애해서 수능까지 가서 실제 수능에서 승부죠. 9월 평가 뭐 잘 나온다고 해서 뭐 상 주는 거 아니잖아. 그지? 좀 이렇게 뭔가 긍정적인 마인드가 공부를 할 수 있을 뿐이지 진짜로 수능에서 결정이 나는 거기 때문에 자, 마음을 다잡고 과거는 잊고 새 출발합시다. 자, 선생님이 어떤 영상을 준비를 했냐면은 구평 직후야. 지금 이 열기가 사그라들기 전에 나의 이 막 분노와 또 나의 어떤 희열과 나의 이 막 에너지가 사그라들기 전에 이거를 불씨를 살려서 수능까지 쫙 스포트를 하는 거야. 그래서 구평 직후에 이 점에 착안해서 공부를 하세요. 요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쌤 같은 경우는요, 뭐 9월 평가 모의고사가 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수능 보기 50일 전에, 그러니까 지금은 50일보다 더 많이 남았잖아. 50일 전에 쌤 기숙사 학교에 살았었는데, 수능 보기 50일 전에 수두라고 하는 병에 걸렸어요. 수두가 뭔지 알아? 뽀글뽀글 이렇게 뭐가 나면서 막 열이 나고, 보통 1살이나 2살 응애응애 애기들이 걸리는 건데, 쌤이 고3 수능 보기 50일 전에 걸린 거야. 이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근데 수두가 전염성이 진짜 강하거든요. 그래서 기숙사에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선생님, 그 담임선생님께서 너 기숙사에 있으면 안 된다고, 다른 학생들에게 이렇게 전염이 되기 때문에 너는 집에 가라 하면서 수능 보기 50일 전에 공부가 너무 하고 싶었지만 할 수가 없어서 집에 갔어요. 근데 집에 가니까 막 열이 거의 뭐 39도 막 이렇게 올라서 앞도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수능 보기 50일 전부터 수능 보기 D-40 될 때까지 한 거의 뭐 한 8일, 9일 정도를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었어요. 하루 내내 잤습니다. 하루에 한 20시간 잔 것 같아. 그렇게 일주일 보냈어요. 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죠. 근데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그 시절에 푹 쉬었던 게 또 나머지 40일 동안 쉬지 않고 달렸던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모든 상황은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생각하기에 나름이라고 생각하고요. 엊그제 봤던 평가원 모의고사 아쉬움이 남겠지만 안 나오면 안 나온 대로 배워갈 게 있는 거고, 잘 나오면 잘 나온 대로 또 이 에너지를 가지고 스포트를 하면 되기 때문에, 자, 이제부터 미래만 앞만 보고 생각합시다. 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은, 시험이 끝나고 나면은 나의 친한 친구는 성적이 막 이따만큼 올랐고 나는 여기서 이렇게 막 멈춰 있는 것 같고 하면서 막 계속 남과 비교를 하게 돼요. 성적도 비교를 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런 게 크게 보이는 거지. 내 친구는 무슨 출판사에 무슨 책을 풀었더라. 나는 그걸 안 했는데 얘가 시험 잘 보는 거는 그것 때문이 아닐까. 내 친구는 무슨 모의고사를 풀었더라. 나는 안 풀었는데. 내 친구는 무슨 학원에 다녔다더라. 나는 거기를 안 다녔다 하면서 이제 괜히 남과 비교를 하게 되면서 나의 부족한 점을 보기보다는 남이 내가 하지 않는 거가 크게 보인다는 거지. 그런데 절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우선은 쌤이 여러 채널에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투스에서도 강의하고 EBS에서도 강의하고 실력정석 온라인 강의도 하고 재수종합반에서 강의도 하고 고3 단과 수업도 하고 뭐도 하고 쌤이 지금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각각의 채널마다, 그래서 인강을 듣는 학생 중에서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서울에 흔히 말하는 뭐 강남의 대치동의 수업을 듣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그 학생들이 다 수학을 못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학생들도 엄청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또 한 번도 인강을 안 듣고 오프라인 수업만 듣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학생들 중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각각의 방법으로 결승 지점까지 꼴이 나는 방법이 다 있어. 거기서 각각의 성공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남에게 비교하지 말고 내가 스스로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그 방법에서 좀 뭐랄까 완결성 있게 거기를 마침표를 찍었느냐, 거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기출문제 풀고 있어요. 선생님 이제 커리큘럼 따라가 보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내가 지금 인사이트 강의 듣고 기출문제를 풀고 있는데 과연 내가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풀고 숙지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안 나왔으면 거기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한 거에 추가로 생각해야 돼요. 내가
새로운 문제를 안 풀어봤나? 시간제에서 모의고사 훈련을 안 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것도 완벽하게 못했는데 남이 이 책 공부했다고 해서 그걸 따라서 공부하면 그게 또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주 간단한 이야기로 쌤이 EBS에서 수능 특강 같은 강의를 하면은 1년에 한 5만 명 학생들이 수업 듣거든요. 엄청 많이 듣지. 근데 그 수강 후기를 보면은요. 똑같은 수능 특강 5만 명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어떤 학생은 이번에 수능 다 맞았습니다. 1등급 받았습니다. 이렇게 수강에 남긴 학생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학생은 생각보다 시간이 부족해서 뭐 이러이래가지고 점수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1년 더 재수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학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는 뭐 아예 중간에 듣다가 멈춘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5만 명 중에 완강한 사람 한 1000명 되려나?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각각의 상황에 처한 거에서 최선을 다해서 마침표를 찍는 거에 집중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일단 이야기를 하고 싶은 얘기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현실적인 이야기. 시험 점수가 왜 안 나왔을까? 여러분이 9월 평가 모의고사에서 수학만 딱 놓고 얘기하면은 수학 점수가 생각보다 잘 안 나왔어. 그럼 과연 모르는 게 많아서 그럴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3등급 정도 예를 들게요. 한 70점 정도 나왔다고 치게 70점대 조금 넘었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그 학생이 나는 한 88점 맞고 싶은 거야. 근데 점수가 70점대 뭐 초반밖에 안 나왔어요. 그럼 이게 뭐가 부족한가? 아마도 70점대 초반인 학생과 80점대 후반인 학생의 알고 있는 지식의 차이는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70점 초반인 학생이 컨디션이 좋으면 80점대도 받고 또 80점대 후반인 학생들 컨디션이 안 좋으면 70점대도 받고 60점대도 받는 거야. 그런데 그 차이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누적이 되는 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냐? 이게 체화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야. 몰라서 틀려서 못 풀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차피 수능 수학에서 필요한 재료들은 한정적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모아서 새로운 게 등장을 하는데 그 새로운 걸로 적용하고 응용하는 훈련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수능까지 여러분 이번 9월 평가로 느꼈을 거야. 복습을 꼭 해야 돼요. 한 번 수업을 듣고 한 번 강의를 듣고 한 번 문제를 풀어보고 알았다, 이해했다. 그러면 점수가 안 나옵니다. 이해하고 체화를 시켜야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유형 체화를 시키고 문제 이론을 체화를 시키고 그 다음 이를 토대로 반복적으로 복습을 해서 풀면서 문제 푸는 속도를 전 과목에 걸쳐서 끌어올려야 됩니다. 문제 푸는 속도가 오르면요. 점수가 왜 자연스럽게 오르느냐? 첫 번째,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시험 볼 때. 검토를 하게 되면 실수가 대폭 줄어듭니다. 검토하면 틀린 거 한두 개를 찾았던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은 아마 알 거야. 어떤 학생은 막 검토해갖고 3개씩 찾습니다. 그럼 점수가 10몇 점씩 오르는 거야. 이해되겠니? 그 다음에 문제 풀이 속도가 올라가면은 어려운 고난도 한두 문제에 시간을 투자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22번이나 30번 같은 문제는 어렵기 때문에 아예 문제 읽어보지도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상위권도 마찬가지야. 근데 준킬러급 문제는 문제 푸는 속도가 빠른 학생들은 시간 확보가 돼서 그 준킬러급 문제를 풀 때 꼼꼼히 풀 수도 있고 풀고 나서 검토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문항번호 뭐 14, 15번, 20번, 21번 뭐 이런 문제들. 근데 거기가 사실은 1등급의 승부처거든요. 그러니까 1등급도 보통 88점 정도 1등급이라고 치면은 한 3개는 틀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30번이나 22번이 승부처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그 중킬러급 문제를 풀 때 문제 푸는 속도가 올라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복습하는 게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데 기출문제가 엄청 많잖아. 이거는 수능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몇 번 해야 됩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기출문제 중에서 아무거나 끄집어내서 여러분에게 몇 문제를 내면은 그냥 바로 풀 수 있으면 됩니다. 선생님 풀이가 외워지는데 어떡합니까? 풀이가 외워져라고 복습을 하는 거야. 알겠어요? 네, 항상 시험 보면은 그 과거에 나왔던 기출문제랑 유사한 형태의 문제가 수능에서 매번 나오거든. 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또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보고 나서 이런 느낌이 드는 학생도 있을 거야. 선생님 제가 준비가 거의 다 돼서 평범한 건 실수를 안 했는데 이런 문제랑 이런 문제에서 특별한 유형이나 주제가 나왔는데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점수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뭐 88점인 학생이야. 그럼 틀린 게 커 보이잖아. 88점인 학생은 3개 틀렸기 때문에 틀린 게 커 보여. 22번, 30번이 커 보이는 거야. 뭐 15번 이게 커 보이는 거야. 그럼 이제 요 문항들에서 발상이나 어떤 과정이 독특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특히 22번 최고난도 문제는 그 문제만이 있는 유니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미리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점수를 끌어올리려면은 흔히 말하는 지엽적인 그 문제만이 가지고 있는 한 번 나오고 다시는 안 나올 그 내용에 너무 집착을 하면 안 돼요. 그냥 그 문제는 나의 근본적인 수학 실력을, 수학 사고력을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도구일 뿐이지 그 자체가 학습의 대상이 되는 거랑은 조금 다른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엔제 문제나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 막 30번이나 20번 같은 너무 어렵거나 복잡한 것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 안 돼. 그래서 수학 공부를 1시간 한다고 치면은 30번 문제 풀 때 30분 쓰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30번이나 20번 어렵기 때문에 막 30분씩 걸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1등급에 가까운 학생들은 그게 의미가 있지만 거기에 못 미치는 학생들은 전범위에 걸쳐서 문제 푸는 페이스를 끌어올려야 돼요. 이게 명심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틀린 걸가 크게 보여서 거기에만 매달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어려운 것도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것만 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수능은요. 실제로 최고 난도 한두 문제를 제외하고는 다 굉장히 연산도 간단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는 수능에 출제를 안 하죠. 수십 명이 출제를 하시면서 검토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사설 문제를 풀 때 뭐 선생님 교재도 사설 문제이긴 하지만 사설 문제를 풀 때 약간 이런 이렇게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요. 과연 이 정도까지가 수능에 나올까? 이게 이제 약간 찜찜한 학생들은 질문 답변 게시판을 통해 가지고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 정도 문제가 과연 수능에 나올까요? 이 정도 연산을 그러면 선생님이 답변을 해주지. 이 중에서 초반의 발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초반의 발상을 훈련을 하세요. 후반부 연산은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생활 습관. 아까 선생님이 수능 50일 전부터 열흘 동안 집에서 푹 잤다 그랬잖아요. 그럼 한 열흘 동안 진짜 책을 한 자도 안 봤거든요. 수능부가 50일 전 책을 한 글자도 안 봤어. 그런데 그러면 뭐 역대급 폭망하는 점수를 받아야 될 거라 생각하지만 또 실제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보면은 쉬는 것도 공부입니다. 생활을 단순하게 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어 씻고 학교나 학원을 가 공부를 해.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서 막 충돌하잖아. 막 내가 이 친구랑 오늘 말싸움을 했는데 걔 친구가 나를 막 이렇게 하나? 뭐 또는 뭐 이성 간의 문제에서 뭐 내가 누구한테 마음에 드는데 막 이런 거나 또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부모님하고 오늘 다투고 나왔는데 막 이런 것들을 가능한 한 배제를 시키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나, 책, 인강, 그 다음에 뭐 학교나 학원에 계시면 선생님 이게 끝이 돼야 됩니다. 수능까지. 그래서 생활 습관을 단순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시간도 굉장히 단순하게 수능 당일날 아침에 6시 반에 일어날 거야. 그럼 나는 매일 6시 반에 일어나는 거야 지금. 수능 보기 전날에 나는 밤에 11시에 잘 거야. 매일 11시에 자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 한두 시까지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두 시까지 공부를 하는 것은 수능 초반에 기본기가 부족했을 때 학습량이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잠 안 자고 밥 안 먹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수능에 이제 가까워져 가는 시점에서는 생활 습관이나 리듬이 수능형이 돼야 됩니다. 수능은 아침에 보고요. 아침부터 스퍼트를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살아가는 습관도 아침에 스퍼트를 할 수 있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일찍 자야 됩니다. 선생님 11시에 자면 너무 많이 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1시에 자고 아침에 6시나 6시 반에 일어나고 그럼 잠을 한 7시간 반씩 자잖아. 깨어있을 때 안 자야 돼. 쉬는 시간에 안 자야 돼.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안 부족합니다. 근데 보통 어때? 막 새벽 한 2-3시까지 공부하다가 다음날 학교나 학원에 가가지고 막 졸다가 자다가 막 쉬는 시간 자다가 막 시간이 30분씩 지나가 있고 공부를 하긴 하는데 약간 막 흐리멍텅하게 하고 이러면서 버려지는 시간이 되게 많거든요. 그게 단순하게 없게 만드는 겁니다. 알겠죠? 자, 하나만 더 말하고요. 이제 이번 TC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전 모의고사 강좌가 오픈이 될 거야. 지금 엔제 강의는 다 끝났고 실무 강의가 오픈이 될 텐데 실무 강의를 마지막에 활용을 여러분들이 할 거잖아요. 근데 실전 모의고사 강의는 기본적으로 실무에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 실무가 굉장히 퀄리티가 높아서 작년 같은 경우에 실무 만들자마자 한 달도 안 돼서 다 완판돼 가지고 마지막 10월, 11월 달 학생들이 막 아우성이었어요. 막 진짜 더 재인쇄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출판사에 전화해 보니까 지금 주문이 들어가도 뭐 주문이 너무 밀려가지고 뭐 2주, 3주 걸려가지고 더 이상 안 된다고 해가지고 어쨌든 뭐 좀 이렇게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래서 충분한 양을 준비를 할 거거든요. 실전 모의고사 강의가 오픈이 되는데 실무는요.
시간을 재고 검토하고 제한된 시간 내에서 뭔가 이렇게 쥐어짜가지고 이걸 점수화시키는데 최적화된 강좌이고 교재입니다. 그런데 실무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수학 실력은 키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본적으로 수학 실력을 키우려면 매일매일 꾸준한 양의 일정한 수준의 이상의 문제를 풀어보면서 그 과정에서 체화를 시키고 문제를 고민을 해보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아까 말했던 기출문제 복습이라든지 그다음에 쌤이 샤샤 경제 같은 이 엔제 교재 문제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끌어올리시고 이거를 뭐를 해야 됩니까? 다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되는 거야. 실무는 실무 준비대로 공부를 하시고 엔제나 기출 복습은 그 기출대로 하시고 복습은 복습대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구평 직후에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덩어리 복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학습 포지션에 따라서 실무나 엔제 강의를 활용해 주시고요. 자, 쌤은 다음 후수 강좌 여러분들 만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